네, 안자숙 낭송가님께서 오늘은 이기철의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을 낭송해 주셨습니다.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거든 이미 벚꽃 스친 바람이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 지난 한 주의 피곤함을 채 털어버리기도 전에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주일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원하신다면 시가 함께하는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으로 오세요.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벚꽃 그늘에 앉아서 듣기 좋은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입니다.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은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FM 주파수 89.1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일부 코너는요. 당신의 감성일기입니다. 시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2부는 토크 인문향기 코너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인문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MC 전진아입니다. 낭송가 안자숙입니다. 책 읽는 박규철입니다. 인문활동가 박준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손서연입니다. 네,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2주 만에 만났어요. 네, 지난 2주 동안 벚꽃이 피고 만개도 하고 날씨도 흐렸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벚꽃놀이 갔다 오셨는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다녀왔는데 벚꽃이 다 피고 딱 한 그루 남은 걸 보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보셨는데요? 이월드에 갔었는데요. 네, 그 산 올라가는 길에 83타워 올라가는 그 길에 딱 한 그루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거기서?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박준영 씨. 박준영 왜 씨는 웃으시죠? 갔다 온 곳이 있다고 아까 저는 자랑하셨는데. 평소에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아. 신천 따라 가다 보면 그 벚꽃이 엄청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찍고 하는 커플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동생 뻘되는 친구들이 많이, 저는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러 가는 중에 그렇게 매번 눈으로만 보다가 그 연구 목적으로 조사차 청도에 한번 갔었어요. 네. 그래서 청도에 그 이호우 시조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가가 그 콘텐츠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가는 길에 가로수처럼 벚꽃이 엄청 길게 되어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차 잠시 세우고 네, 좀 즐기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꽃놀이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러 그렇죠. 가셨다가 다른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뭐 어찌됐든 둘 다 좋았습니다. 네. 박규철 씨는 뭐 꽃을 보러 꼭 어디 가야 뭐 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하지 않은 곳에 있는 꽃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집돌이의 핑계인데요. 그 마트 가다가 보면은 그냥 동네에 벚꽃이 펴 있어요. 그걸 이제 달이 떠 있고 이렇게 저녁이니까 오면서 이제 바람 한번 불면은 올려다 보면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꽃놀이가 되고, 똑같은 벚꽃인데 동네에 있는 벚꽃 그리고 청도에 있는 벚꽃, 경주에 있는 벚꽃, 네, 동네에 있는 벚꽃이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로컬, 그러니까 지역에서 방송하고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도 서울에 가야 되는데 억울한 거죠. 왜 서울에 안 가고 동네에 왔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벚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의미에서 집돌이를 합니다. 지금 꽃놀이 얘기 들은 게 맞죠? 꽃놀이 안 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저는 경주에 다녀왔어요. 제일 멀리 다녀오셨네요. 정말 예뻤어요. 누구랑 갔다 오셨어요? 친구하고 갔었는데 위에 이렇게 다 조명을 해놓잖아요. 경주는. 그리고 이 벚꽃을 잘 관찰하면은요. 처음에는 약간 핑크 하면서 이렇게 팝콘처럼 동글동글 하다가 얘가 이렇게 피면서 안에서 별이 보여요. 질 때쯤 되면. 예. 그런 다음에 별이 보이고 나서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안에 네. 별이 있어요. 우와. 아, 표현이 너무 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죽하면 주차단 때문에 못 가겠다 이 생각밖에 못했는데 제가 제일 메말랐네요. 대중교통도 많이 좋습니다 요즘. 네, MC 아, 진아 씨는 저는 수성못 갔다 왔어요. 매번 벚꽃 필 때마다 수성못을 가는데요. 거기 수성못에는 벚꽃 밑에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흙 위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거 그런 모습 보면서 좀 항상 그걸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그 도로를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약간 맥주 한 잔을 하고 낮에 가고 있는데 낮에요. 네, 창문을 열고 잠깐 달렸는데 벚꽃잎이 제 무릎 위로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매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 벚꽃 팝콘을 안주 삼아. 네. 아 네. 근데 수성못은 네. 언제 가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좀 사람들도 많고 좀 약간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독립영화도 수성못이라는 네, 영화가 네, 네. 기억의 로컬 영화가 네, 있잖아요. 유지영 감독님. 아주 재밌고 조금의 지루함만 이기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독립영화가 원래 그 상업영화처럼 그렇게 템포가 빠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약간만 적응하면은 그 안에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씨는 좀 봤어요? 수성못? 아 저는 그 감독님과 한번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는? 아 영화는 그 전에 미리 좀 보고 갔죠. 아 네. 다행이다. 봤네요. 그래서 또 그 네. 창작자를 만나러 갔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못 느낀 게 제가 살아온 그런 제가 아는 장소들이 나오니까 좀 더 맞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수성못 봤어요? 네, 봤어요. 저도 왜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그 유명 주말 극인가요? KBS에 나왔다. 아 그 성함이 그 기억이 안 나요. 이세영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분이 거기 여주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좀 더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너나 없이 봤는데 나만 본 척한 그런 느낌. 잘못됐다 이런 옹졸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감독님이랑 행사를 같이 한 사람을 맞아요, 옆에 두고 맞아요. 네, 작년 그 청년 영화제 때 이제 맞아요. 초청해서 오셨었거든요. 아 맞다 그때도 네. 오셨어요. 네. 이제 저는 그 유료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거기 추천 못 아. 받고. 아, 네. 제가 그쪽에 일을 했었는데 초대 못 해드려가지고 죄송하네요. 내년에 해주세요. 내년에도 합니까? 한 20명 될 거 봤는데. 네. 지난 2주 동안 다들 벚꽃놀이는 다 갔다 오셨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도 감성 충만 라디오 시인보호구역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부 당신의 감성일기 코너입니다. 일부에서는요, 최근 10년 내에 발표된 시 작품을 읽어보고요. 각자의 감성을 담아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작품은요, 시인보호구역 페이스북 페이지와 시인보호구역 네이버 밴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폰을 꺼내셔서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오늘 읽어볼 작품은 유희경의 화가의 방입니다. 오늘은 손서윤 씨께서 낭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가의 방. 그 책장 가장 어두운 구석에 꽂혀 있는 책은 아무도 읽은 적 없는 한 화가의 생애. 그는 한 칸의 방을 그리기 위해 일생을 걸었고 완성하지 못한 그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어둡고 비좁은 골목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방안을 생각한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꽃. 그 속에는 빈 어머니와 빈 동생들과 빈 뒷모습, 빈 그림자, 빈 원망이 흔들린다. 어디서 무거운 소리가 들리고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던 시커먼 시간이 찾아온다. 누가 생의 무게를 재어보는가? 나는 내 방 구석 책장으로 걸어가 한 권의 책을 꽂아 넣으려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각난 햇빛을 보고 있다.
또한 화가가 그리지 못한 그 방은 스스로 얻은 무채색의 두려움을 삼키고 좀 더 어두운 곳에 숨을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유희경이라는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신지 박규철 씨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유희경 씨는 198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예술대학 문화창작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도 졸업해서 희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티셔츠에 목을 넣다가 생각한다로 등단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위트 앤 시니컬이란 것은 서울에 있는 시인보호구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집으로 2011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오늘 아침 단어를, 그리고 2017년에 아침달에서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 그리고 2018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을 출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가요. 사실 한 번 읽었을 때 딱 와닿진 않더라고요. 어려서 몇 번을 읽었는데 박규철 씨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감상인데요. 네. 이게 그 책은 이 인생을 책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기형도 같은 경우에도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표현한 시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표현은 관습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게 세상에 근데 100억 권이 넘는 책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완결된 책이라고 생각하면 100억 권이 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위인 전집을 보면은 한 10권, 20권이 전질로 하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남의 위인전을 읽는 게 10권을 뭐 잘 안 읽는 거죠. 어릴 때 많이 읽어도 20권, 세계 위인전까지 다 읽으면 뭐 그래도 50권 넘기 힘듭니다. 100억 명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인생을 마치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정작 우리는 타인을 읽으려고 노력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진정한 독자는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내가 운이 좋거나 혹은 우연의 결과로 아니면 좀 유명해져서 남이 나를 뭐 몇 페이지 넘겨서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예쁜 표지 디자인을 준비하고 그 표지까지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도 서로의 표지 디자인만 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좀 예쁜 표지를 만드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흑역사도 만들고,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 왜 그랬나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장 이제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그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왜 상상의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 교육학에서 나오는데, 그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제 뭐 설명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뭐 이름에서 조금 느껴지시다시피 누구나 이제 청소년기 때는 그게 조금 더 극심해진다고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이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저한테 관심 없음을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 걸어갈 때도 누군가가 이제 좀 나를 볼 것 같다. 근데
그게 네. 아닌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 우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네, 약간 맞아요. 그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어. 나는 내 이야기는 한편의 멋진 이야기가 내 인생은 한편의 멋진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되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엄청 이제 방금 박효철 선생님의 그런 시평을 듣고 네, 평이 맞나요? 시 감상을 듣고 네, 네, 어떤 그 두 개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교육학에서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기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 누구나 이제 있다라는 좀 보편성을 가지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인이 된 누군가에게도 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게 네. 또 뭐 예술 쪽이라든지 네 뭐 그렇다면 그게 조금 더 네,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요즘은 그 또 페이스북이라는 더더욱 두꺼운 표지가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잠시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 성인은 좀 안 그런다면서요. 청소년이 확실히 심하고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너무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지웠습니다. 페이스북을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토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얼굴을 막 광고를 하면서 내가 봐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뿜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 파는 게 너무 강력하게 이름을 팔고 그 와중에 뭐 이름만 팝니까? 사실 그런 인생 컨셉 인생이죠 일종의. 나는 실제로는 그만큼의 자신의 경지가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사실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듯이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듯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깊게 아는 듯이 네, 맞습니다. 그 SNS라는 게 정말 그 뭐 순기능만큼 또 역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뭐 가끔은 하지만 가끔 아니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인스타그램은 제 유일한 또 네 그거죠. 알죠? 알죠? 네, 제가 마땅히 취미 활동이 없어서 없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너무 많은 정보와 그 요즘에 맞아요. 학생들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창작을 해내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약간 그런 약간 마인드가 조금 베이스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인문활동가가 그게 안 좋아요. 이게 취미로 인문화가 할 때는 취미가 뭐냐 시 읽는다.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업이 인문활동가니까 취미로 인문화 간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은 인문활동가인데 취미는 인스타그램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음, 그 어디 가서 취미가 뭐냐면 책 읽는 거 그거 네 직업이잖아. 아니 취미가 직업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최고 너무 아닌가요? 행복합니다. 네. 가끔 정말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왜 이걸 선택했나? 요건 좀 빼주세요.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오해를 해요. 비즈니스로 읽는다 그래요. 주당 읽을 권수가 정해져 있고 맞아요, 의무적으로 맞아요. 읽는다. 저도 책을 좋아한다는 오해를 받다가 저도 스스로 그 오해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국문학과를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 오해 전부 때문에. 전원이 다 국어 전공인데 안 그렇게 안 꼬시킨 사람 있습니까 그게? 왠지 또 멋있잖아요. 시집 하나 또 이렇게 또 그런 감성 아닌가요 요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잔치를 하네요 대잔치. 그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네, 얘기를 네. 해볼까요? 이 햇살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은 가끔 탈색이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이 색이 바래간다. 그럴 때는 이제 무채색 속에서 뭔가 무화라는 기분이 있어요. 나와 세상이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가는 느낌을 몸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삶이 순간적으로 피었다가 사라지는 불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삶의 불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원망, 비어있는 원망, 비어있는 열정, 비어있는 기억, 그 삶의 온갖 허무함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먹먹해졌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도 내 존재도 세상도 순간적으로 부화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느낌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말 오후 시간이 한 번에 사라져요. 앉은 채로. 가끔 카페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런 순간이 있죠. 맞아. 근데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하는데요. 저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좀 그 되게 위대한 자연을 볼 때 그렇거든요. 되게 그런 억겁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위대한 자연을 보면 단지 30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내 자신, 그리고 또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내 자신이 되게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인생 그냥 막 살까? 이런 생각까지 가끔씩 오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때요?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저는 좀 그런 글귀를 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글귀를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이런 의미,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중에 그 서정주 시인의 견우의 노래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 이별이 있어야 돼. 이별이. 네, 이별이 있어야 안 돼요. 저는 그 문구가 역설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문구를 읽다가 순간 제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고? 네. 네. 정말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글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폭풍 오열을 하고 학생들 앞에서 아니에요. 그게 장난이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막 그런, 근데 막 그런 건 있어요. 막 그렇게 약간 그런 무화의 감정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딱 뭔가 글귀를 보고 딱 왔는데 그 작가나 뭐 그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든 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도 다른 작품을 보면 또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또 없으면 또 실망스러워. 뭔가 기대치가 있는 거죠. 뭔가 그 느낌이 정말 희귀한 것 같아요. 희귀하다는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날이면 네. 날마다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글을 읽어도 오늘 내일 또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MC 진아 씨가 네.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좀 거대한 자연이나 제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근데 그 순간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에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허무하고 네. 좀 모든 생각이 좀 가라앉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 또 다른 때는 내가 이 큰 세상 안에서 뭔가 하나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이제 활기를 느끼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순간들마다 이제 감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서 숨거든요. 우리 인생이 원래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한 자리를 슬쩍슬쩍 터치해가면서 사는 누더기 작품 같은 거죠. 신이 우리를 캔버스 삼아 인생을 그린다고 치면은 우리는 실패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습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 개의 화실 속에 이리저리 던져진 잊혀진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비록 완성도가 높지 못하다고 해도 신의 실력이 발휘된 소중한 창조물이면 틀림이 없고요. 당대에는 그냥 쪽지라고 버려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스케치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멋진 완성작이 될 수 있는 어떤 준비 작품일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내가 되어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진심들을 쌓아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언제나 내 모습으로 진심을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고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실수로 내가 유명인이 되어서 나를 알고 있는 독자가 생기더라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를 마치고 잠시 음악 들으면서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토크 인문향기 시간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지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문학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어떤 문화 활동을 해왔는지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어떤 활동들을, 어떤 문화를 누려 오셨나요? 지금 화내신 거 아니죠? 아, 깜짝 놀랐네요. 네. 저희 집에 그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2년 동안 운영했던 그 독서 모임 친구들 다녀갔었어요. 이름이 뭐죠? 아프락사스라는 모임인데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주 책 한 권씩 쳐내는 모임이었거든요. 와. 아프락사스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있나요? 그 이름이 데미안 데미안에 혹시- 나오는 구절이죠. 아. 제가 또 읽어봐가지고 저도 읽었는데. 유명한 새죠, 유명한 새. 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아. 하나의 세계이다 하는 거기 나오는 새죠.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변화를 통해서 바뀌어보자 하면서 토론 없는 독서를 했어요. 와. 토론 없는 독서라면 그냥 읽고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그 감상이 자신의 삶의 어떤 지점과 연관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글을 써요.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을 쓴 내용을 토대로만 발언을 해요. 왜냐하면 말이 막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정제된 말만 하도록 해서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했는데 토요일이 된 이유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는 소중한 걸 내줄 줄 알아야 된다. 아, 와. 아, 저는 뭐 소개도 못 하겠는데요. 너무 명언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하고 그게 종료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후속 모임, 기억 모임을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안부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이게 독서 모임이 잘못하면 과시 독서 모임 되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외적 과시와 내적 과시가 있어요. 네. 외적 과시가 뭐냐면은 내가 읽은 책의 목록을 나열하거나 내가 읽은 책 표지를 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SNS 올리면서 나 독서 모임 다닌다는 걸 대외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접니다. 내적 과시란 건 뭐냐면은 독서 모임 안에 와서 서로 간에 미묘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맞아요. 책을 깊게 읽었고 내가 여기서 더 좋은 견해를 낸다는 그런 내적 과시가 생기는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을 정말 읽어야 될 사람들은 기가 질려서 떠나가고 책을 읽기 싫은 사람은 과시하러 모여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독서 모임 퀄리티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려면은 사실은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되고요. 타인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독서의 어떤 본질에 충실해야지 떡고물을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 그거 절제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게 있어야지 일단 독서 모임 운영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독서 모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도 누군가가 그렇죠. 나를 과시하기 그렇죠. 시작하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게- 저희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어떤 이게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조직 활동을 하게 될 때 약간 그 프렌드십이나 파트너십이 을 넘어서서 약간 좀 패밀리십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동생들하고도 같이 할 때도 항상 너 왜 이렇게 맞아요. 패밀리십이 없냐 이런 부담스러워요. 얘기를 정말 많이 네? 네, 뭐 장난이고요. 그 네.
저는 이 독서 아프라삭스라는 이렇게 좋은 취지의 독서 모임에 대해서는 오늘 네. 이제 그 쌤께 처음 들었고 그 제가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검색을 하다가 대구 지역의 화담이라는 모임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가입만 해놓고 네이버 카페로 가입만 해놓고 이제 한 번도 이제 참석 못했어요. 근데 네, 뭔가 그런 주기적으로 뭔가 체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엄청 네 언젠가는 꼭 네. 원래 아프락사스 같은 모임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게 저희가 추천제예요. 일단 회원 추천제고 그 회원이 추천한 내용을 가지고 네. 만장일치가 되어야 면접을 보고요. 그 면접 후에 3개월 동안 전출을 해야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규칙이 회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렇구나. 그 모임에는 저희는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지금은 네. 이제 안 하니까요. 말씀해주신 아니, 뭐 의의가 저희끼리 뭐 새로 아프락사스 뭐. 2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원서를 쓰고 싶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아 제가 그러니까 독서 모임 하나 잘하니까 네. 평생을 같이 간다는 게 너무 네. 감명이 깊어서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멋집니다. 네. 네, 안자숙 선생님께서 저번에 경주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경주의 벚꽃놀이 겸 네. 아까 박규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하루로 갔다 오기에는 너무 바쁘고 볼 것도 다 못 보고 또 벚꽃은 밤이 또 밤벚꽃을 보고 싶어서 제가 1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는 벚꽃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솔거미술관회를 다녀왔어요. 예. 그 의외의 장소에 그 엑스포 지나서 그 언덕에 올라가 그 탑 있잖아요. 탑 지나서 있어서 저도 몰랐거든요. 그 뒤에 짠 하고 가면 그 산책로도 되게 예쁘고요. 그 미술관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을 잘 하신다니까 거기에 참고하겠습니다. 과시용 그 촬영 포인트도 있어요. 미술관 안에 그 벽면 전체를 그러니까 캔버스 삼아서 뚫어서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 밖에 자연 경관이 사시사철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증샷 찍으러 가는 젊은 사람들이 그날도 줄 서 있었는데 저도 찍고 왔는데 역시 모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미술관에는 그러면 보편적인 작품이 다 전시되나요? 아니면 전시 테마가 따로 정해져서 뭐 전통 미술만 한다든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예, 요번에 테마가 전통에 묻다 해가지고 이게 3월 5일부터 전시돼서 9월 15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박대성 선생님, 이활종 선생님, 황창배 선생님, 윤광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 경주 솔거미술관이 박대성 선생님이 작품을 기증하면서 이 작품을 기증하면 전시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 미술관을 만들어서 승효상 건축가가 그거에 맞게 이렇게 건축을 해서 기존에 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미로처럼 꾸며져 있어서 그 미술관 자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 경주 가면 무조건 안압지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는 또 고향이 경주라서 다음에 가면은 꼭 가보겠습니다. 고향이 경주인데 아직 안 가보신 거예요? 그 고향이 대구인 사람도 대구 다 안 가봤어요.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여기가 고향이 어디신데요? 네, 다음 네. 공립미술관이라서 전시 요금도 굉장히 싸요. 예, 그 값싼 데이트로 하루를 때울 수 있답니다. 네. 꼭 데이트여야 하나요? 그럼 갈 수가 없는데. 원래 친구끼리는 좋은데 안 가잖아요. 저는 친구랑 다녀왔는데요. 제 친구들은 남자 둘이서는 영화관도 안 간다고 저랑 영화 보는 거 거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차라리 혼자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요즘은 영화 혼자 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음악도 그 이제
관람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 이 비싼 돈을 내고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관심이 없으면 미안할까봐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혼자 가니까 정말 몰입도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동료가 있는 것보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혼자 혼영이라고 하죠. 혼자 영화를 되게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이제 심야로 해가지고 캔맥주 이제 좀 사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심야라서 또 자리도 널널하거든요. 가가지고 딱 편하게 앉아서 저는 팝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혼자 안 봅니다. 혼자 먹으면 왜 크잖아요. 작은 다 혹시 요즘 다이어트 하죠? 작은 것도 있어. 다 작은 못 것도 드신다는. 저는 혼영은 아닌데 지난주에 영화를 2편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혼자 봤고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네. 그 말을 왜 부끄러워가지고. 못하시?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 혼자 본 영화는 어스였고요. 네. 같이 본 영화는 나의 작은 시인에게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그 요즘에 메가박스에서 이제 상영 중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스는 엄청 이제 지금 뭐 아까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14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동원이 됐는데, 네, 그 나의 작은 시인에게는 지금 6,600명 정도가 네 4월 10일 기준으로 6,600명 정도의 관객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네 유료 관람을 하게 됐는데, 관람이 맞나요? 네, 유료로 이렇게 극장에서 보게 됐는데, 이 두 영화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어스라는 영화가 그 감독님의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메시지랄까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영화라면, 나의 작은 시인에게는 그 개인적인 욕망과 그 절제의 그 경계를 엄청 그 여자 주인공께서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2편의 영화를 꼭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스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보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내일 보러 갈 예정입니다. 결말은 결말은 마치고 조용히 귓속말 내주시죠. 마이크 꺼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의 작은 시인에게는 네,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VOD가 나오면 그때라도 그 저희는 다 이렇게 뭐 시나 인문학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너무 그 설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5살인데 시천재예요. 오, 네. 시천재. 네. 그래서 부럽다. 막 그 보호자 누나가 나오는데, 그 보호자 누나의 말에 따르면 애가 좀비처럼 웅얼웅얼거릴 때가 있대요, 집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유치원 선생님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 선생님은 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지적인 욕망 그런 게 많아서 시를 이제 정식으로 배우시는 분인데, 그 애기의 시를 가지고 훔치는구나. 네 어. 가요. 그 받아 적어서 가요. 그래서 했는데 그 선생님이 와 어떻게 지난주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런 발전이 난 너무 당신이 매력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그 선생님의 그런 걸로 그 추천으로 그런 시 낭송 대회라고 할까요? 그 무대를 가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네. 네, 언제까지 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해 죄송합니다. 영화 가지고 5편을 있어요. 다 보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네. 지금 한 편 다 본 것 같은. 이게 네이버의 평점도 네. 8.2 또 8.37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엄청 네이버 평점. TV에 나오는 네. 그 TV에 나오는 그 네. 비디오 세상처럼 끊기 장애인이 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말씀. 네. 이 소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 요즘 친구들은 출발 비디오 여행을 잘 모를 텐데요. 요즘 친구만 듣는 방송이 아닐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되게 많은 걸 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의무적으로 부탁드리며 잠시 쉬어가는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박준영 씨께서 준비해 오신 다가올 인문학 행사 소식입니다. 네, 박준영입니다. 일단 저는 먼저 이 달서구의 소식과 또 북구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달서구 소식은 제20회 전국 문화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그래서 달서구 문화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시고요.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원에서는 사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적 가치가 내포된 사진 작품을 공모하오니 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출품을 바랍니다라고 공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4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3월 28일부터 받기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이 달서구 문화원이나 대구광역시 문화원 홈페이지 또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공고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사진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공모를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어색했나요? 많이 어색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시인보호구역 북구에 저희 시인보호구역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류시화 시인을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아, 너무 너무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이 류시화 시인님께서 초청 사인회를 하러 시인보호구역에 오십니다. 그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류시화 시인님께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신작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주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시인보호구역 홈페이지나 SNS 사이트 등등을 검색해 보시면 이 자세한 공고가 나와 있을 겁니다.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 북구 호암로 40 시인보호구역에서 이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그 시인보호구역에서는 약 한 3년 전부터인가요? 한 3, 4년에 걸쳐서 이 촉촉한 특강이라는 특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시인분들이나 또 지역의 독립 시인분들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4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전 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을 지내셨던 김용락 시인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 대구 경산인가요? 경산 소재 대학의 이제 교수님으로 구미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 거기에 이제 교수님으로 조금 계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를 계속 이제 하시다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인가요? 그쪽에 예, 원장님으로 이제 계시다가 이번에 특강을 하러 대구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박남준 시인님의 촉촉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맥주 한 병과 또 한 줄 경과 한 봉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네, 그 맥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커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시인보호구역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홈페이지나 SNS 등등의 페이지들을 보시면 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촉촉한 특강의 진짜 참맛은 집에 안 가고 계속 앉아 있으면
시인이 술을 사준다는 겁니다. 아하. 그 시인이 집에 안 가고 이제 정은교 대표하고 술 먹으러 갈 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집에 일찍 가지 말고 계속 죽치고 있으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인과 알코올에.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물론 당연히 시를 읽고 가야 되겠지만 이 촉촉한 특강에 등장한 작가분들이 대체로 성공했어요. 즉 뜨기 직전에 부른다는 건데요. 박준도 왔다 갔고요. 손미라든가 이혜미 작가도 왔다 갔고 이제 그 글을 보고 뽑기 때문에 이 글이 괜찮은 글인가 생각해서 뽑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체로 교보에 이제 베스트나 아니면 이런 데 조만간 올라가실 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이번에 오시는 그 김용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 대체로 절판되어서 잘 구하기 힘든데 그분 작품이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서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지금에 있는 시는 대체로 난해하고 그 어려운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분은 자연과 그다음에 그 가족과 그다음에 어머니, 부모님, 고향, 시골에 대한 정서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특히 현대화되면서 나타나는 그 고향의 쓸쓸함과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나는 그런 전통적 의미에서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평론가로서 그 평론집을 내시고 또 시선집도 많이 내셨는데요. 그래서 대중들이 친숙할 수 있는 시, 즉 난해한 시가 아니라 대중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전통적인 서정시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시고 해설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여기 달서구 지역에서 시인보호구역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2호선이라면 네, 2호선이라면 이제 환승을 하시고 3호선 북구청역에 내리셔도 되고 이제 대구역에 내리셔도 되고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고 버스가 523번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달서구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쉽게 찾아가려면 오페라 하우스 가는 길을 찾으면 돼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 200-300m 정도 네,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인문학 그 다가올 인문학 소식에 대해서 이 달서구 문화원의 문화사진 공모전 그리고 시인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류시화 시인의 초청 사인회 그리고 촉촉한 특강 김용락 박남준 이렇게 총 4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또 함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영 씨. 저희가 알고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행사들이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준영 씨께서죠. 사실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시인보호구역은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FM 주파수 89.1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 공동체 FM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에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달의 시가 시인보호구역 페이스북 페이지와 시인보호구역 네이버 밴드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 올려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전진아, 낭송가 안자숙, 책 읽는 박규철, 인문활동가 박준형, 아무것도 아닌 손서윤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프롬의 영원처럼 안아줘 음악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슬픔